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한 지 꼬박 3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는 없고 딱히 자녀 계획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 배우며 살고 있어요. 참 마음도 안 된 나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세상은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저희 친정 엄마가 얼마 전에 한정식 집을 개업하셨어요. 옛날부터 음식 솜씨가 워낙 좋기도 하셨고 계속 식당 일을 하시던 분이라 요식업 쪽으로는 베테랑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닌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남 밑에서 일하기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제 슬슬 본인 장사를 하고 싶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도 현실이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기다리기만 하다 언제 때가 오겠냐 싶은 마음에 개업을 하시게 되었죠. 꿈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긴 세월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셨을 거예요. 물론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엄마의 가게는 무사히 개업할 수 있었고 순탄한 출발인 편이었어요. 오히려 저와 엄마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문제는 자금이나 경영 외적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저와 엄마는 식당 개업 소식을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거의 반협박식으로. 절대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당부 또 당부했죠. 시어머니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염치도 없고 없는 분이시거든요. 눈치가 없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한테 득 안 되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시거든요. 알면서 그러는 게 더 나쁘고 미운 거죠. 한마디로 염치 없고 성격까지 나쁜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 싫다는 인간은 낳아도 싫다는 티를 내는 인간들은 내가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괴롭혀주고 싶다라는 기괴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절대 본인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남이 본인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혀도 노발대발하시고 진짜 놀부심보도 그런 신부가 없는 분이죠.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하죠. 저희 남편도 그다지 눈치가 좋고 입단속이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로 남편과 자주 싸우곤 했죠. 예를 들자면 상품권 한정이 선물로 들어와도 그걸 그냥 못 넘기고 본인이 어떻게든 빼앗아 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시어머니 성격이셨고 남편은 또 속없이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하다가 이를 키우는 타입이었죠. 그래도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부부싸움이 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엄마인데 하는 마음으로 참고 살았죠. 그래서 이번 엄마 개업 문제도 신신당부하긴 했어도 혹시나 싶어 영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남편이 또 눈치 없이 시어머니와 통화 중에 말을 잘못 꺼내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엄마의 가게 개업 소식을 알게 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번 만날 때 언급해왔는데 그 소식을 또 잊은 것인지 남편의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확 톡 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까먹고 실수를 했네 라며 나중에 들키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내려와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나오니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시엄이 나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아휴. 어머니도 이서방도 바빠서 엄마 가게 개업 때문에 바빠서 누락됐을 것인데 미리 말하지 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기는 넌 항상 그러잖아. 넌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음흉하고 뒤가 구려? 사돈 식당기 옆에 있다는 말 한마디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핑계를 대도 해. 어쩜 죄송해요. 왜 내가 찾아가서 공짜 밥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말 안 했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거지도 아니고 더러워서. 진짜 야, 걱정 마라. 내가 오라고 부탁을 해도 아내가 절대 너네 엄마가 걔는 안 갈 거니까. 엄마 진 좀 하세요. 얘야, 넌 입 다물어.
너도 똑같아.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아주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지. 마누라치만 폭에 푹 쌓여서 벌벌 떨 줄이나 알았지? 제 얼굴에 대고 침까지 팍팍 튀겨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이 질끈 감기더라고요. 그나마 엄마 가게 오픈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정말 밤늦게까지 난리를 치시는 어머니를 달래드리느라 일주일치 기력을 다 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 화를 내 기력조차 남지 않아 그날 일은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런데 절대 안 가겠다던 어머니의 결심은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바로 그 주말에 시어머니가 엄마 가게에 하얀 돈 봉투를 하나 들고 나타나신 거였어요.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기겁을 해서 남편에게 전화했다 줬죠. 여보, 어머니가 가게 찾아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또 생각 없이 가게 주소 가르쳐 드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소나 상호는 나도 말 안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여기로 오셨어? 말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 아니,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남편이 푼수 기질이 좀 있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우기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저는 결국 어머니가 성미를 못 참으시고 저를 몰래 따라오신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무리 오픈 특수가 있어도 직원에 넉넉하게 쓸 수가 없어서 당분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제가 직장을 쉬는 날인 토요일, 일요일에 엄마 가게를 도와드리러 가는데 그걸 따라오신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남편과 전화를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라고 애써 웃음 지으며 어머니를 맞이하셨어요. 사돈 개업 축하해요. 왜 나한테 징징이? 말을 안 했어요. 이거 받아요. 응, 아이캡 축하금 얼마 안 되지만 넣었어요. 아유, 이런 거 주실 필요 없는데? 아이 우리 사이에 무슨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살갑게 굴며 저의 엄마 팔짱까지 끼고 그러는 걸 보니 며칠 전에 저한테 침 튀겨가며 소리 지르던 사람은 누구인가 싶은 생각이 든 저는 주방에서 벙벙하게 그 장면을 보다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나 싫어하는 사람은 일부러 괴롭히고 싶어서라도 더 찾아간다라고 당당하게 하셨던 그 말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기 전부터 기분이 찝찝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엄마는 사돈이 오셨다고 항상 푸짐하게 대접해드렸고 시어머니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데도 엄마의 손에 가져온 흰 봉투를 꾹 쥐어주고 가셨어요. 혹시나 싶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세상에 그래도 봉투가 제법 도톰해 보이길래 10,000원짜리로 2,300정을 넣어주셨나 했더니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를 넣어 일부러 두께만 키워서 넣었지. 정작 금액은 1인분 밥값도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한정식 집에 와서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걸 축하금이라고 주고 가신 거예요? 대충 저희 어머니의 염치가 어느 수준인지 이해가 가시죠? 돈이 없어 못 준 것도 아니고 차라리 빈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골려주려고 이런 신고해요. 정말 기가 막혔죠. 엄마는 씁쓸하게 웃고만 계시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엄마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설명하니 남편은 그래도 제게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에게도 따로 전화해 사과드릴게요. 테니 너무 화내지 말라고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 눈치 없고 푼수 기질이 다분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사람이 순박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해요. 자기 어머니와 다르게 눈치는 없어도 염치는 있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지금까지 시어머니 횡포를 버티고 살았지 안 그랬음. 1년은커녕 석 달도 못 참고 헤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한 2주 정도 지났으려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으시고 엄마도 이렇다 할 말이 없으셔서 이상하다고까지 생각이 될 때쯤 직장에서 일하는 중인 저에게 엄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평소 성격이 온화하신 분이라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거의 본 적 없는 모습에 저도 너무 놀랐죠.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제가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에게 말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교묘하게 저랑 신랑이 엄마 가게에 들 일이 없는 평일날 시간이 골라 몇 번이나 엄마 가게를 찾아가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하고 오나 결국은 사돈이기에 찾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줄 수 없어 계속 드렸다고 해요. 물론 거기까지였다면 엄마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고 듣는 저도 울분이 터지진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인 것처럼 지인들이 몇 명이나 데리고 가서 밥값은 개선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저희 엄마를 종부리듯 타대하고 음식 맛이나 양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걸로도 모자라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직원이나 엄마가 시어머니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구청에 위생 문제로 신고를 할 거라는 등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해요. 저희 엄마도 결국 참고 참다 그날은 터지고 망고였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신고할 테면 해라. 나는 걸리는 거 없다. 오히려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죄로 너를 신고할 거다 하며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가게에서 쫓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경찰 오는 건 무서우셨는지 아니면 주변 보기 창피하셨는지 궁시렁대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또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조용했어요. 그렇게 엄마랑 싸우고 곱게 가실 분이 아닌데 저를 찾아오거나 해서 난리를 치지도 않으시니 정말 불안했었죠. 남편에게 물어봐도 이런저런 불평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좀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라며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 반성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어머니 편에 들어주지 뭐예요? 고작 경찰을 호출한다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갈 뿐이 아니기에 엄마에게도 혹시 모르니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나 참, 이게 무슨 게릴라 작전도 아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 이어지다니 기가 막혔죠.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라면 더더욱이요. 남편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 후로 종종 엄마 가게에 저녁 손님이 뜸할 때면 마감을 엄마 대신 해주곤 했어요. 남편도 일이 한가한 건 아닌지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기특했죠. 그날도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게에 남아 문단속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혹시 물로 확인했을 땐 남편이 몇 번이나 단속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큰일 났어.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내 장은 내가 이 서방 왔을 때 계산하고 장부 정리를 다 했는데. 아이고, 누가 가게에 함부로 침입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던 내 장사의 반찬이랑 음식, 술까지 다 꺼내 먹고 나한테 증정해 놓고 갔어. 내가 기겁을 해서 남편을 깨웠어요. 아니,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도둑이 되다니요. 여보, 일어나 봐. 응.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당신 어제 저녁에 혹시 마감 전에 친구들 데리고 왔었어? 예, 뭔 소리야? 누가 가게에 들어가서 술이랑 음식을 먹고 난장판을 버리고 갔대. 남편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로 억울한 표정으로 내가 친구들 데리고 갔으면 미리 말을 했겠지? 그리고 지우지도 않고 그냥 갔겠어. 나 마감을 하러 간 건데 나 절대 아니니까 그냥 CCTV부터 확인해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가게의 실내 CCTV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가게 밖 입구 쪽에만 하나가 간신히 설치되어 있었죠.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엄마 가게로 달려갔어요.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는 CCTV 조작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라 저희가 올 때까지 망연자실한 얼굴로 홀을 치우고 계셨고 남편과 저는 외부 CCTV 녹화 형성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안 차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이 가게 쪽으로 접근해 오더니 당당하게 자기 가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CCTV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가게의 카드키로 문을 여는 사람은 누가 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어머니한테 가게 스페어 키 드렸어? 아이,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당신 지금 당장 키 있는지 확인해봐. 지갑도 안 되고 급하게 달려온지라 남편은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허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카드키가 없어졌어. 뭐, 지갑 잃어버린 거야? 아니, 직업은 멀쩡한데. 장모님 가게에 스페어 킴은 없어졌어. 말이 막히고 남편이나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시어머니가 몰래 남편의 지갑에서 엄마 가게 카드키를 뺏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끙끙대던 남편이 지러던데 라고 말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는데 점심을 먹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다고 했더니 커피라도 사다 드릴래 하셔서 커피를 사다 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었어요. 그때 커피를 사러 간다고 어머니만 차에 두고 잠깐 내렸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내려서 다시 차에 돌아갔던 기억이 나. 정말 이건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어렵고 난감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어요. 남의 것도 아닌 자기 자식 간의 일이라니요. 지갑에까지 손을 대는 엄마가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짓을 시어머니는 저지르신 거예요. 거듭해서 엄마와 조에게 연신 사과하는 남편을 달래서 저는 일단 당장 시어머니 댁으로 남편과 함께 갔어요. 이건 해도 너무하고 도를 지나쳤잖아요. 이건 염치 없이 빈대를 붓는 수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 아닌가요? 자식의 지갑을 뒤진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하물며 아무리 사돈이라도 엄연한 남의 사업장에 침입해 음식까지 훔쳐 먹었으니 절도죄잖아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고 남편 역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초인종을 한참을 누르고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안 나오시던 시어머니는 30분 가까이가 지나서야 나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부터 술 냄새가 확 끼쳐오며 걸음도 영 비틀거리시는 것이 아직도 술에 만취가 된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아, 이것들이 미쳤나 이 시간에 찾아서 웬 행패야 행표요. 어머니,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지금 남편 카드키를 훔쳐서 지인분들하고 저희 엄마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이랑 술을 훔쳐 드신 거, 증거가 다 있거든요. 이거 범죄인 건 알고 하는 짓이세요? 뭐, 과음제철도.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이 정주를 놨구나. 내가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그럼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얘야, 내 아들 지갑에 들어있었던 거니 내 거나 다름없고. 너는 내 며느리고 내 엄마는 사돈이니 가족 아니야? 아, 가족끼리네 거의 내 거 최고 따지니 너는 하긴 성질머리가 그렇게밖에 못생겨 먹었으니. 감히 시어머니를 거지 지금이나 하면서 무시하고 살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가족 식당에서 밥 좀 먹고 술 좀 먹은 게 그렇게 욕들을 지어야 되는 일이에요? 새벽에 쳐들어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주면서 내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는 식의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한참을 날마다 제가 잘못한 사람인 듯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시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카드키는 당연히 돌려받지도 못했죠.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의 피해 금액이나 화가 나는 것보다도 이런 식이라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엄마 가게가 계속해서 무담 침입하고 피해를 줄 것이 뻔했거든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작정하고 가게가 망하라고 그렇게 괴롭히실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서부터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마음이 죽은 가라앉고 나니 지금 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체 그 야심한 밤중에 가게 안에서 뭘 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분명히 CCTV 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3명 정도였는데 가게가 어질러진 것이나 술과 음식을 먹은 양을 생각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거든요. 꺼내놓은 식기나 실전의 개수도 맞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선 주변에 CCTV가 더 없는지를 탐색했어요. 다행히 가게 뒤쪽 문 상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상점의 사장님께 최근 가게 도둑이 들었는데 가게 뒷문 쪽이 찍힌 CCTV 자료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게에 들어갔던 시간대에 녹화된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간 시간으로부터 10분 후쯤 두세 명의 사람들이 가게 뒷문으로 접근했고 시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화면에 잡혔어요. 시어머니가 이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 사장님께 부탁드려 이전에 CCTV도 돌려봤는데 사건이 있긴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2차례나 더 뒷문 쪽으로 와서 주변과 뒷문을 살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죠. 남의 가게 털어먹으려고 사전조사까지 하는 게 진짜 도둑이나 하는 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화면에 잡힌 시어머니는 대낮에 가게에 처음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뒤쪽 문으로 와서 문이 잠겨 있는지, 도어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문 근처에서 서성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눈길을 만져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기까지 확인한 저와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뒷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남자가 탔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지인들을 불러 술판에 버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굳이 뒷문으로 몰래 사람들을 더 불러 따로 들어간 것이나 뒤에 들어간 사람들이 남자인 점. 본인은 카드키로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굳이 일행을 뒷문으로 들리기 위해 사전에 탐색까지 하는 수고까지 한 점 등등이 미심쩍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게 물어봐도 그 남자들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남자들이라고 하고 사실 CCTV 카메라 화질로는 사람 이목구비를 알아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든 뭘 하든 일단 시어머니가 정확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거든요. 생각해보면 반쯤은 궁금증이 도져서도 있지만 그동안 쌓인 게 하도 많다 보니 반쯤은 악에 받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확 시원하게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 일단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카드키를 빼앗아 오지 않았어요. 뭐 말로 한다 해도 들으실 분도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성격에 들켰다고 이런 짓을 그만두실 분은 절대 아니었고 다만 조금 뜨끔하시긴 하셨을 테니 눈치 보는 척하다가 잊을만 하면 또 똑같은 짓을 하고도 남을 뿐이었기에 저는 그걸 노리기로 했어요. 가게 안에 수용 CCTV를 몇 개 설치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거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인지 남편한테도 통 연락이 안 온다고 했어요. 남편도 범마가 지나치게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면서 저에게 장모님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며 영찜찜해했어요.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인데 한동안은 조용하게 지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웬걸요. 사람 천성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나서 어머니가 가게에 또 나타난 겁니다. CCTV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서 매일 밤에 잘 준비하면서 틈틈이 상황을 살펴 남편은 오밤중에 딱 붙어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감상하는 것처럼 CCTV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방식은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 또래 여성분 두 분이 가게 앞문으로 먼저 들어간 뒤 조금 있다가 뒷문 쪽으로 남자들이 접근했어요. 사람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일도 아니라더니 마치 자기 가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 문을 열고 음식과 술을 꺼내 테이블 세팅을 하고 어떻게 찾았는지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고급 한우까지 찾아다 구워 먹기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기도 안 찼죠. 내 집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칠판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반찬과 고기를 꺼내다 대충 끼니를 해결한 모양인지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술과 안주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테이블에 담요를 깔았어요. 남자들이 들어올 때 그중 한 사람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요를 가지고 다녔나 봐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는 두꺼운 담요 2벌과 네모나고
작은 무언가가 함께 나왔는데 그게 화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온 침입자 무리는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기 시작했어요. 각자 주섬주섬 자기 주머니에서 판돈을 꺼냈어요. 담요 위에 올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척 봐도 판이 그냥 10원짜리 동네 고스톱이 아니었어요. 흡사 진짜 도박꾼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10,000원짜리 지폐가 막 오고 갔어요. 세상에, 남의 가게에 무단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도박장으로 쓰고 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롤은 아닌가요?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 중 하나에는 성능이 엄청 좋지는 않아도 녹음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리는 목소리도 가관이었어요. 다음에는 장씨도 데리고 올까? 장씨는 누구야? 아, 왜 내가 저번에 성인 나이트에서 만났다던 그 아저씨 있잖아. 아, 그 사람. 그 사람도 화투 쳐, A 하트만 쳐. 그럼 장씨 부르는 김에 다음에는 몇 명 더 불러서 판을 좀 키워볼까? 테이블 위에서 하면 3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좋지. 아, 입장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술에 음식 서비스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는 거예요. 저는 죄 없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고 남편은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맞아 확인해보자면서 화면을 계속 관찰했어요. 나도 가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웃고 떠들던 시어머니와 그 무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이 확 오르기 시작한 모양인지 남녀가 서로 엉겨붙어 저속한 행위를 시작했어요. 제가 차마 사연에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함께 보고 있는 게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화면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문으로 들어보낸 그 남자들은 단순히 술 친구나 하트 친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불륜 상대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도. 꿈에도 이런 일은 모르고 계실 시아버님 생각도 나고 엄마의 불륜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마음에 당혹스럽기까지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지. 지금 현행범으로 잡아야지. 남편의 그 표정은 지금도 잊기가 힘들었어요. 배신감이 흘러넘치는 얼굴이었죠. 어머니의 그런 행패나 염치 없는 행동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범죄의 불륜까지 저지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본 남편도 더는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순둥순둥하기만 했던 남편이 그런 독한 표정을 짓는 건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들이닥쳐 시어머니와 일당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경찰을 불러놓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느라 저랑 남편이 조금 늦었는데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그 오후 밤중에 난동을 피우다가 저를 보자마자 악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얘야, 너 어제 내 년이 신고한 거지? 년이라니요. 말씀 조심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신고해? 세상에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라고. 그래, 감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는 백만덕한 년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요. 내가 이따의 짓을 하면 내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미고 딸년이고 싸가지가 아주 글러먹은 것들이라고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알아요. 그러세요. 어머니 소문 좀 제발 많이 내주세요. 뭐야, 씩씩대며 더 크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 시어머니께 제가 그랬죠. 아, 며칠 전에 가게의 내부 CCTV 거 모르셨죠? 경황이 없어서 안내문을 아직 못 붙였는데 모르셨나 보네요. 어머니가 안에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다 찍혔고 증거로 남았어요. 어머니 아들도요? 어머니가 저 파란 잠바 입으신 분이랑 무슨 짓을 하셨는지 저랑 같이 다 봤고요.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남편은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고 그 말까지 듣고 나서야 어머니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셨습니다. 그 후의 일은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예요.
어머니와 일당들은 취미라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을 건 도박판을 벌여 도박죄, 무단 침입죄, 절도죄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물론 무단 침입과 절도죄에 대해 어머니는 저희 엄마나 저와 합의하려고 하고 계시다. 시도하셨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요. 경찰 말로는 아마 고액의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지만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잘하면 실형도 나올 수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해 제 입장에서야 시어머니가 어떤 처벌을 받던 다시는 함부로 저나 엄마에게 그런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고소한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은 심경이 많이 복잡해 보였어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방에서 혼자 지내며 일하고 계신 아버님께 어머니의 불륜 사실과 저희 엄마 가게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몰래 침입해서 음식을 훔쳐먹은 것 등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격노하신 아버님께서는 당장 휴가를 내고 올라오셔서 시어머니의 짐을 아파트에서 싹 빼고 집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요 빌고 저와 남편 엄마의 가게까지 찾아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지만 아버님께서는 불륜 때문에라도 다시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시며 혹시나 사돈댁 가게처럼 집에도 몰래 쳐들어올 수 있으니 아예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고까지 선언하셨죠. 본인은 어차피 계속 지방에 계시니 서울에 집이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굳건한 태도에 빌어서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알았는지 나중에는 적반하장격으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면서 악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당장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분이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유책 배우자가 본인이라 먹히지도 않을 테지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조사와 처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그때 같이 있던 패거리 중 한 명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인 집에서 빈대부터 지내시는 듯해요.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지도 않지만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가게 안에 CCTV를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할 각오를 했었어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아내가 엄마를 형사고소까지 한다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질 게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을 모두 본인의 눈으로 실시간으로 목격한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와는 완전히 연을 끊을 테니 이혼하자는 말만큼은 하지 말아줘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본인의 아내인 어머니와의 연을 끊고 사는 판에 자기까지 엄마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당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나는 내 부모님이고 해서 그동안 당신이 많이 참아온 거 알면서도 똑 부러지게 어머니께 말 한마디. 못했던 것도 다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진짜 잘할게. 장모님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가게는 다행히 안정세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매상도 괜찮게 나오고 해서 직원도 더 뽑아서 편해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그 일당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아깝고 남편도 아버님도 아예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수송전이 길어지면 그 지겹고 하나는 얼굴을 몇 번이나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뒀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적금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찾아오거나 전화는 못하시고 자기 아들은 저희 남편에게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문자로 그래도 내가 내 엄마인데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신다 하네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렇게까지 한다네요. 남편도 이젠 학을 아주 뗀 모양인지 답장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어머니께 문자가 오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고 지워버릴 정도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화나는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염치가 없는 걸 떠나 범죄까지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연을 끊으시라고 꼭 경험자로서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